이번 강의에서는요, 클로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저, 그다음에 클로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수 타입을 정해야 되는데 함수 타입은 어떤 것인가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남이 만들어 놓은 클로저를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API를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우리가 직접 클로저를 포함한 API를 우리가 설계해보고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로저를 하다 보면은 클로저를 둘러싼 컨텍스트를 캡처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캡처 현상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escaping, 그 다음에 auto 클로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로저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히 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저라고 하는 건요, 일단 함수를 객체로서 사용하는 게 클로저가 됩니다. 그래서 코드로 옮기게 되면요, 클로저는 함수 형태로 띄우기도 하고요. 함수 형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중괄호를 이용한 이제 코드 형태, 그게 바로 클로저가 됩니다. 그래서 클로저는 그렇게 정의된 코드 블록 외에도 그 클로저를 둘러싼 컨텍스트까지 포함해서 클로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클로저 어떻게 정의됐나? 그 다음에 함수이면서 객체로서 사용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를 하나 정의해 보겠습니다. say hello라는 이름의 함수가 되고요. 얘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죠? 네, 함수 이름 가로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하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함수를 공부했었던 방식으로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하고요. 이번엔 함수를 작성해야 되는데 가로가 없습니다. say hello라는 이름의 함수를 참조하는 함수 참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 hello라는 이름은 say hello라는 이름에 대한 참조가 되니까 이 hello는 호출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함수는요, 정의해 두고 다른 변수에 대입할 수 있는 객체로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함수를 객체로서 취급하기 위해서 변수에 대입하는 걸 봤었는데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를 hello라는 이름의 변수에 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객체를 파라메터로 넣었습니다. 뭐에? greet이라는 이름의 다른 함수를 만들고 거기 파라메터로 넣었습니다. 변수에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함수의 파라메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를 파라메터로 하는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일단 펑션 greet까지는 당연히 나올 겁니다. 네, 파라메터가 있죠? 이 함수 파라메터의 타입은 무엇일까요? 이때 필요한 게 이제 바로 함수 타입이 됩니다. 함수 타입은요, 함수 객체를 사용할 때 이 객체에 대한 타입을 함수 타입이라고 합니다. 파라미터로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프로퍼티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리턴 타입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자면요, 함수 타입 뭘로 구성되느냐? 함수에 대한 파라미터 구성, 파라미터 타입과 리턴 타입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라미터가 없고 반환 값이 없는 그런 함수입니다. say hello라는 이름의 되겠죠. 이 함수에 대한 함수 타입은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비어있는 가로. 반환 타입이 없죠. 비어있는 가로. 화살표로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만든 함수 타입은 뭐가 있냐? 파라미터가 없고요, 리턴 타입이 없는 함수를 지칭하는 함수 타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비어있는 가로 대신 void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가로, void 이런 식으로 작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함수에 대한 함수 타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볼 거는 파라미터가 있는 함수에 대한 함수 타입입니다. say byby라는 함수가 있는데 파라미터 하나 있죠? string 타입이 하나 있습니다. 반환 타입은 없죠. 이 함수에 대한 함수 타입은 이렇게 됩니다. 가로 안에 string, 그 다음에 반환 타입은 없기 때문에 void 작성이 돼요. 이번에는 파라미터가 2개짜리입니다. 파라미터가 2개인데 둘 다 string 타입이네요. 그 다음에 반환 타입은 없습니다. 이 함수에 대한 함수 타입은 string 2개, 콤마 이용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return은 void.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 타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반환 타입이 있는 함수에 대한 함수 타입은 어떻게 될까요? add라는 함수가 됩니다. i와 j 2개의 값을 파라미터로 받고요. return으로 인티저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에 대한 함수 타입은요, 파라미터로는 인티저 2개, 리턴 타입으로는 이번에 있습니다. int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함수를 구성하는 파라미터와 리턴 타입을 이용해서 함수 타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함수 타입을 알아봤죠. 우리가 코드를 짜다 보면은 타입을 맞춰서 값을 입력하는 걸 봤을 겁니다. 만약에 인티저 타입을 사용하는 함수가 있다면 그 파라미터로는 인티저 타입에 해당하는 값을 넣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함수 타입이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 함수 타입에 맞는 함수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함수 타입이 맞는, 함수 타입이 같은 함수를 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 타입을 먼저 지정하겠습니다. 파라미터론 인티저, 리턴 타입도 인티저인 함수 타입입니다. 이 함수 타입에 맞는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 add라는 함수가 있고요. 파라미터로는 인티저 2개, i와 j. 그 다음에 리턴 타입으로는 인티저죠. 리턴 타입이 인티저인 함수를 하나 정했습니다. 또 다른 함수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라이 이름의 함수고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함수 이름은 필요가 없죠. 파라미터로는 인티저 2개, i와 j. 리턴 타입으로는 또 인티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티저, 리턴 타입은 인티저인 함수 타입을 가진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dd와 요 multiply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 타입을 가진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수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클로저를 사용하는 API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열에 sort라는 이름, sorted라는 이름의 메소드는요. 파라미터를 보면은 함수 타입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sorted라는 거 볼 거고요. order라는 이름의 외부 파라미터는 by가 되겠죠. order라는 이름의 파라미터에 대한 타입을 보면은 많이 보던 거죠.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고요. 리턴 타입은 불리안인 함수 타입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레이는 제너릭스 때문에 함수 타입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 볼게요. 정수형 타입, 인티저에 대한 배열에 대한 sorted 함수에 대한 함수 타입은 이렇게 됩니다. 인티저, 불리안. 그럼 이 sorted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파라미터에 대한 타입에 맞는 값을 넣어줘야죠. 즉 파라미터에 있는 함수 타입과 맞는 함수를 정해서 파라미터로 넣어주면 됩니다. 즉 인티저, 리턴 타입 불리한 함수라 정의합니다. 파라미터 두 개, 인티저죠. 리턴 타입은 불리한 함수를 하나 정했습니다. 그러면 배열에다가 sorted라는 함수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외부 파라미터는 by가 되고요. 파라미터에는 함수 타입이 맞는 함수를 정의한 걸 집어넣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함수 타입이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가 그 함수 타입에 맞는 함수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함수 타입이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하게 될 때 매번 우리가 함수를 따로 정의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인라인 방식으로 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인라인 방식 정의할 때는요. 중괄호 안에다가요. in이 있습니다. in 앞에는 함수 타입에 대한 걸 작성해요. 그 다음에 in 이후에는 함수에 대한 구현 부분을 작성을 합니다. 이걸 토대로 한번 sorted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ray의 sorted root랍니다. 이번엔 함수를 따로 정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inline 방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in을 사이에 두고요. in 앞에는 파라미터에 대한 정의를 작성하는데 이번엔 구형 코드이다 보니까 파라미터에 대한 이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 각각 이름은 a, b인 파라미터를 정했고요. 리턴 타입은 불리한. in 앞에는 이렇게 작성합니다. in 이후에는 이거에 대한 구형 코드를 작성해요. a와 b를 받아서 두 개 리턴했기 때문에 비교해서 리턴했기 때문에 결과값이 불리한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인라인 방식으로 함수 타입에 맞게끔 작성해서 클로저를 사용하는 API를 우리가 호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라인 방식으로 클로저를 사용하는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인라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식, 그 표현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 타입에 의해서 각각 파라미터에 대한 타입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파라미터에 대한 타입에 대한 정보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이 있다면 리턴에 대한 정보가 있죠. 물론 함수 타입에 의해서 리턴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짜리 코드라면 리턴
하는 한 줄짜리 코드라면 리턴 자체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턴 타입에 대한 선언 자체도 생략할 수가 있고요. 얘도 생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타입 선언에 대한 것도 생략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런 식으로 달러 기호를 이용해서 첫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상당히 많이 축약이 됐죠. 이런 형태로 축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트레일링 클로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레일링 클로저는 뭐냐면은 파라미터로 사용하는 클로저가 마지막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가로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외부 파라미터 이름을 생략하겠죠. 그래서 sorted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냐? 원래는 by라는 외부 파라미터 이름 앞에 작성을 했었습니다. 트레일링 클로저를 적용하게 되면요, 이게 가로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트레일링 클로저 사용해야 될 때 이렇게 파라미터가 없는 가로라면 얘마저도 삭제를 해요. 생략해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sorted 가로도 생략한 상태에서 인라인으로 방식한 클로저를 이렇게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클로저를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식을 찾아봤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이제 클로저를 사용하는 API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어레이는 남이 만들어 오는 클래스에서 클로저를 사용하는 API를 사용해 봤다면 우리는 반대로 클로저를 사용하는 API를 제공하는 입장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뭘 해야 되냐? 어떤 함수 타입을 가진 클로저를 사용할 것인가가 있고요. 만약에 함수로 만든다? 그럼 반환값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파라미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클로저는 프로퍼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반환값으로 사용할 때 어떻게 작성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reeting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될 거고요. 반환 타입으로 함수 타입을 void로 정할 겁니다. 그럴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이 안에 작성합니다. 그럼 화살표 볼게요. 두 개나 있죠. greeting이라는 함수는요, 거기에 대한 반환 타입으로 void인 함수 타입을 가진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내부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하죠. 리턴에 반환하는 거는 void, 다음에 리턴도 void인 함수 자체를 반환하도록 만듭니다. 가로가 없죠. say goodmorning이라는 함수를 반환하는 거 됩니다. 그럼 얘를 사용하는 코드 볼게요. greeting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에 대한 반환값은 뭐가 되죠? void인 함수가 되죠. 사용합니다. 가로 이용해서 호출하는 게 사용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얘를 inline 방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별도로 함수로 만들었다면 이번에 inline 방식입니다. 중괄호 작성하죠. in을 사이에 두고 앞에는 파라미터와 리턴 타입에 대한 함수 타입, in 이후에는 구형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 타입, 리턴 타입 작성했죠. 크게 가로를 이용해서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보기가 더 편할 수 있죠. 추가해 갑니다. 파라미터 타입 필요 없죠? 리턴 타입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in 부분이 아예 삭제돼 버립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와 리턴 타입이 없는 경우라면은 이런 형태로 취약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로저를 파라미터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로저를 사용하지 않는 함수를 한번 정의해 놓고요. 그거를 클로저를 사용하도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만든 함수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리턴해 준 함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받아서요, 결과를 리턴해 주죠.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두 개의 정수형 타입의 값을 넣어줬죠. 이번엔 클로저를 사용하도록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값 입력하는 똑같고요. 이번엔 두 개에 대한 결과를 리턴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파라미터, 즉 클로저를 이용해서 클로저의 입력 값으로 전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라미터의 함수 타입은 인티저를 입력받도록 했습니다. 왜냐? 두 개에 대한 결과를 입력받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로저를 파라미터로 하도록 함수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는요,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클로저를 사용하는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핸들러, 이름이 핸들러죠. 호출합니다. 이때 이 핸들러는 파라미터와 인티저 하나 받죠. 두 개에 대한 연산에 대한 결과를 입력 값으로 넣어주는 코드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클로저를 파라미터로 하는 함수를 작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 내부에서는 그 클로저를 호출하는 코드를 넣어줘야 되죠.
그럼 이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값 입력하는 건 똑같고요. 세 번째 파라미터 클로저를 작성합니다. 이 함수 타입에 맞춰서 파라미터는 인티저, 리턴 타입 보이드인 클로저를 작성합니다. 인을 사이에 두고 앞에는 파라미터에 대한 정의와 리턴 타입, 인 이후에는 구형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두 개에 대한 3, 4 더하기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그거를 프린트로 출력해주는 그런 예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그 클로저를 파라미터로 정의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얘를 조금 축약시켜 보도록 할까요? 예. 아까 봤었던 코드입니다. 그렇죠? 조금 축약해 볼게요. 이번에는 파라미터에 대한 타입과 리턴에 대한 것을 축약합니다. 중괄호 파라미터에 대한 이름만 있으면 돼요. 이번엔 트레인 클로저 정의해 볼까요? 중괄호 부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클로저를 사용하는 조금 더 변화를 줘서 사용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클로저를 사용해서 옵셔널이 들어갑니다. 옵션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클로저를 넣거나 혹은 닐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리턴 타입도 마찬가지죠. 함수 클로저를 반환할 수도 있고 혹은 닐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파라미터로 한번 클로저의 옵션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비슷한 종류의 함수이지만 이번엔 파라미터에 함수 타입으로 인티저 보이드, 그런데 물음표를 넣어가지고 옵셔널로 만들었습니다. 즉 핸들러로서 세 번째 핸들러 파라미터로 닐을 대입할 수 있는 그런 클로저를 옵셔널 타입으로 만들어가지고 닐을 대입할 수 있도록 만든 거가 됩니다. 이번엔 리턴으로 만들어 볼까요? 리턴에도 보이드인 건데 거기다가 크게 가로를 묶고요. 물음표를 넣었습니다. 즉 리턴으로 원래는 함수를 보이드인 함수 클로저를 리턴해야 되는데 물음표를 넣기 때문에 닐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클로저도 하나의 타입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에 대한 옵셔널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클로저를 프로퍼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를 만들도 간단합니다. 프로퍼티 만들고요. 그 다음 타입 작성합니다. 가로 안에다가 보이드 인티저인 프로퍼티가 되겠죠. 물론 여기도 옵셔널 선언해서 느낌표로 만들었네요. 그럼 이렇게 만든 클로저에 값을 입력하는 코드. 객체 만들죠. 객체 만들고 이거에 대한 프로퍼티 값을 넣어줍니다. 프로퍼티에 대한 타입이 뭐죠? 보이드 인티저가 되죠. 중괄호 입력합니다. 원래 in을 작성해야 되지만 다 생략해버리고 리턴하는 코드만 넣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클로저를 프로퍼티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든 프로퍼티에 값을 넣어주는 코드도 이렇게 작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클로저가 클래스 내부에 사용할 때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클래스 안에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함수에서 만들어진 클로저가 하나 있고요. 클로저에서 클래스에 있는 프로퍼티 접근할 때는 셀프를 이용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셀프를 이용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에러를 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클로저에서 프로퍼티 접근할 때는 셀프를 이용해서 접근한다. 이런 부분을 알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클로저에서 한번 살펴봤죠. 클로저는 함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클로저는 파라미터로 넣을 수도 있고 리턴으로 사용할 수 있고 프로퍼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클로저가 이제 정의된 부분과 실행되는 부분이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었죠. 파라미터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클로저를 정의하고요. 그거를 파라미터에 입력하죠. 즉 클로저가 생성되어 있는 곳과 실행되는 곳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저가 생성된 환경과 클로저가 실행되는 환경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로저는 클로저가 만들어졌을 때 필요한 정보들을 캡처를 해서 사용합니다. 그거를 컨텍스트를 캡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코드로 이제 이런 캡처하는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greeting이라는 함수가 되고요. 이 함수에 대한 리턴 타입으로 보이드죠. 클로저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클로저를 정의해서 리턴합니다.
그런데 이 클로저 내부에서 뭘 사용하느냐? 클로저 외부에 있는 str이라는 값을 사용합니다. 프린트해서 직접. 그럼 얘를 사용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팅을 호출해서 그에 대한 결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호출합니다. 클로저를 호출합니다. 클로저가 동작하는데 str을 하나 적용했어요. str이 두 개죠. 여기도 있고 클로저가 정의될 때 있던 str도 있고 이때 출력되는 str은 뭐가 될까요? 바로 이제 클로저가 정의될 때 사용하는 이 값들을 캡처해서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클로즈한 캡처가 됩니다. 캡처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함수를 좀 만들었는데요. 리턴으로 void입니다. 이번엔 클로저를 만들었습니다. 클로저가 이번에도 똑같이 값을 캡처해서 사용합니다. 아까는 일개 전용이었다면 이번엔 값을 수정도 하죠.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인크리먼트 해가지고 일씩 증가해주는 클로저를 만들었습니다. 이 스텝 2라는 거는 하나의 클로저가 되고요. 호출할 때마다 카운트가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클로저 객체 하나 만들어졌고요. 클로저 객체는 이 카운트를 캡처했기 때문에 마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인 양 사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 호출해 볼게요. 이번엔 3씩 증가해주는 클로저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도 하나 클로저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카운트를 캡처합니다. 그래서 호출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프로퍼티인 양 동작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클로저는요, 자기가 정의되면서 그 안에 사용하는 값들을 캡처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번엔 레퍼런스 타입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클로저를 작성했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다르죠. 아까는 주로 레퍼런스 타입 가지고 예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클래스 타입, 즉 레퍼런스 타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캡처하는 게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레퍼런스 카운트만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저는요. 클로저에서 접근하게 된 다른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 타입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캡처를 합니다. 클로저를 사용하다 보면은 escaping 혹은 no escaping이라는 용어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동작하느냐? 함수의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클로저가 전달될 때 사용합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가 있고요. 메소드가 있죠. 파라미터로 클로저가 전달됩니다. 이렇게 전달된 클로저는 이 함수 내부에 이 함수의 스코프 안에서만 사용하는 게 no escaping이다. 함수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no escaping이 되고요. 스위프트 3에서는 함수의 기본 설정으로 no escaping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생기냐? 다른 프로퍼티로 값을 대입하려고 하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런 no escaping 설정은 스위프트 3에서는 기본 설정이 됐고요. 스위프트 2, 이전 버전에서는 escaping이 기본 설정이었어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도 스위프트 2에서는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스위프트 3에만 적용되는 거가 됩니다. 이런 no escaping이 있는데 다른 함수로 파라미터로 넣는 것은 또 가능합니다. 한번 코드로 볼게요. 파라미터로 클로저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클로저를 다른 함수의 파라미터로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까 no escaping은 함수 범위 바깥을 벗어나는 게 금지됐다고 하는데 왜 가능할까요? 어차피 호출되더라도 이 함수 범위 내에 갇혀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즉 감옥을 탈옥했죠? 탈옥했는데 또 다른 감옥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감옥 내에 감춰두게 만드는 것을 no escap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옥을 탈출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골뱅이 escaping이라는 용어를 붙여주게 되면은 이 escaping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자면요. 파라미터로 클로저를 전달받았죠. 이번에 escaping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프로퍼티로 값을 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클로저를 사용하는데 골뱅이 escaping이 있다면 이 함수 범위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함수를 escaping으로 넣어줬습니다. 원래 함수는 no escaping이 되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다른 함수의 파라미터로 호출이 가능했습니다. 왜냐? 다른 함수도 no escaping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황이 반대가 됐죠? 다른 함수는 이번에 escaping 설정됐습니다. 감옥으로 탈출할 수 있는 감옥이 됐죠? 그럴 때는 호출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렇죠? no escaping에서는 no escaping 함수만 호출할 수 있고요. escaping 함수는 호출하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끔 접하게 되는 오토 클로저가 있습니다. 오토 클로저는 뭐냐면요. 파라미터가 없는 이런 표현식을 클로저 형태로 만들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바꿔주는 게 오토 클로저가 됩니다. 한번 코드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있고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파라미터로 void인 파라미터 없죠? 이런 클로저를 사용하는 API가 되겠습니다. 원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로 안에다가 혹은 트레일롱 해도 되겠죠? 중가로 안에다가 클로저 형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토 클로저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요, 중가로 없이 그냥 코드 일부만 작성하더라도 자동 클로저로 만드는 게 오토 클로저가 됩니다. 그래서 오토 클로저는 무조건 no escape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토 클로저이면서 나는 escape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둘 다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클로저 형태를 다 따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클로저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escaping 돼가지고 다른 프로퍼티 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escaping과 오토 클로저에서 알아봤습니다. 클로저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저는 일단 함수의 형태를 띱니다. 일단 간단히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거를 객체로 취급해서 하나의 변수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없이 만듭니다. 그럼 fn은 함수에 대한 참조가 되죠. fn을 사용할 때는 가로 이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f에 대한 타입을 보면은요, 이렇게 뒤에 나오게 볼 수 있습니다. void인 거 되죠. 이렇게 파라미터가 있는 함수를 만들게 되면요, 이거에 대한 타입은 어떻게 되느냐? 스트링의 void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얘를 이용해서 이제 배열에 있는 sort 함수를 사용하면서 클로저를 어떻게 작성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타입의 배열입니다. 배열에는 sorted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te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에 대한 완성도를 보면은 파라미터에 대한 타입 보면은 인티저 불리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inline 방식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요. in을 두고 앞에는 파라미터에 대한 타입. 그 다음에 불리한 리턴이죠. in 이후에는 구형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냥 간단히 리턴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함수 타입에 맞게끔 클로저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뭐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좀 더 축약하는 표현으로 가볼까요? 똑같습니다. 이번엔 좀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in 이용해서요, 리턴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리턴 생략할 수 있죠? 이런 형태로 축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되고요. 이번엔 좀 바꿔볼까요? 기호를 반대로 바꾸면 반대로 결과를 넣을게요. 추적된 걸 보면은 반대로 이제 정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트레인 클로저입니다. 클로저를 만들 때요, sorted 하면 넣으면 됩니다. 엑스코드가 이제 그 클로저를 완성하도록 도와주게 되는데,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파라미터에 대한 타입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 부분에다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 자동 완성된 걸 보면은 이 클로저가 소트 함수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죠. 원래 이렇게 가로가 있는데요. 파라미터 없는 가로는 트레인 클로저와 같이 사용하면서 삭제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 반환 타입도 삭제가 가능하고요.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형태로 이제 그 클로저를 사용하는 API를 우리가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클로저 사용할 때는 남이 만든 거 사용할 때는 엑스코드의 자동 완성 기능 쓰게 되면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클로저를 사용하는 API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값을 더하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세 번째로는 클로저를 파라미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입을 뭘로 할 거냐? 두 개에 대한 덧셈 결과를 입력값으로 하는, 그래서 파라미터의 된 타입은 인티저가 되고요. 결과는 없는 보이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로 클로저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 함수 내에서는 이 클로저를 사용하는 코드를 만들죠. 이 클로저의 입력값은 두 개에 대한 덧셈에 대한 결과를 집어넣도록 만들 겁니다. 이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2를 더한 결과를 할 거고요. 엔터를 치면 클로저에 대한 이제 템플릿이 만들어졌죠. 기본적으로 이제 트레인 클로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로 바깥으로 빠져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로는 리절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기로 하고요. 클로저에 대한 구형 코드 작성했습니다. 그냥 콘솔에 작성할 겁니다. 1 더하기 2는 클로저의 파라미터 리절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클로저를 파라미터로 하는 함수를 내가 작성도 해봤고 그거를 사용하는 것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로저를 사용하는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저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클로저는 무엇인가 봤었죠? 클로저는 함수이면서 객체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클로저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수를 객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에 대한 타입이 어떻게 되나 함수 타입을 알아봤죠. 그 다음에 클로저를 사용하는 API를 한번 사용해 보면서 클로저 표현식이 어떻게 변경이 있나를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저를 사용하는 API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었죠. 그래서 클로저를 파라미터로 한번 사용해 봤었고요. 리턴 타입으로 사용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퍼티로도 사용해 봤었죠. 그 다음에 클로저를 만들면서 클로저에서 만들어진 캡처 현상을 봤습니다. 클로저에서 사용하는 클로저가 정의되어 있는 주변에 있는 변수나 상수 혹은 레퍼런스 타입인 그런 객체들을 캡처해서 사용하는 걸 한번 봤었고요. 그 다음에 클로저를 접하면서 이스케이핑, 오토 클로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로 전달받았을 때 그 클로저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냐, 그 범위에 대한 것을 이스케이핑 혹은 노 이스케이핑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클로저 표현식의 일부만 가지고도 클로저로 만들어주는 오토 클로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로저에 대한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